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주택건설, 임대주택 사업을 주로 하는 부영그룹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직원이 자녀 한 명을 낳으면 현금 1억을 지급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이 대상입니다. 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는 자녀분의 출산 장려금과 영구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운영해서 회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은 기업은 지금으로서 부영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부영은 분양 전환금 과다 산정 논란,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사서 땅값 오를 때까지 방치한다는 비난,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서민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최근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자사 직원들뿐 아니라 서민들의 주택 임대 정책에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놨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녹색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녹색정의당 총선 공약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전망대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지난해 광양시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의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죠. 지역민들의 피해가 아주 컸는데, 최근 순천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 광양시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순천시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100억 원대 140여 명의 주민이 이 피해를 입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순천시 조례동과 가곡동의 이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이들 전세 사기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적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매물로 나온 아파트 중 가장 싼 집을 매수해 곧바로 리모델링 작업을 한 뒤 전세로 내놓는 수법을 썼는데요. 전세 사기 용의자 중 한 명은 아들과 첩까지 합세해 70여 채의 전세 사기를 벌였고,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은 30에서 40채 정도의 이른바 깡통 전세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전세 입주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또 피해 사실 확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구제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에 사기 사건을 입은 전세 입주자들 대부분은 청년 세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피해자들은 소송 등 법적 대응이 어렵고, 또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산 은닉으로 전세금 반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며 구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관내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현재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최대한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은 당장 조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이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당장 은행권 대출 연장이나 무이자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예, 순천시의 이번 전세 사기 사건에 도움을 준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책임 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순천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140여 명에 달하고 피해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피해 현황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세 사기 용의자들의 전세 입주자 모집 과정에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아파트에 자신들도 입주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순천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작년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나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당시에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폈다면 사기 사건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3월 경찰청의 특별 단속 결과 순천에서도 6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7월 말까지 2차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결국 추가 전세 사건을 적발하지 못했고 당시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으면 이번 사기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140여 명 정도라고 하죠. 피해자의 100억 원대의 경제 범죄가 발생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좀 구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요. 네, 제8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여수시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인상폭을 최대치인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결정한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정비의 인상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지방자치 시행령을 토대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잠정 결정했는데 심의위원회의 인상폭이 그대로 확정되면 여수시 의회의 의정비는 월정수단 연 2,700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 정도가 늘게 됩니다. 예, 의정활동비를 최대 인상폭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여수시 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최대폭으로 잠정 결정하자 당장 여수 지역 일부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긴축 재정 여파로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까지 삭감하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일부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회 조사에서 여수시 의회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겨우 3등급에 머물렀는데 여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수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곱게 볼 수 없다며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의정비 인상 찬반 토론 형태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오는 3월부터 의원들에게 지급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광양에서 마무리하죠. 광양시가 특정 관내 도로 구간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 현지 주민들이 해당 공사가 교통 불편을 오히려 주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광양시 광영동 입구 삼거리 지점에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우회전 차선을 없애고 우회전 방식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하자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방도 861호선 광영교차로가 우회전 차로의 경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로변과 맞물려 우회전 방식으로 도로를 개선했는데 해당 공사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이후 우회전이 완만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고 인근 마을 일부 주택과 입주업체들이 교통섬이 폐쇄되면서 고립돼 영업 손실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한 광양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공사를 진행한 광양시는 이번 공사는 교통공단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 광영동 주민 대표들이나 청년회에서도 모두 동의를 한 사업으로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공사를 통해 과속 카메라를 설치했고 우회전 유도선이나 화살표, 안전봉 등과 우회전 코너도 최대한 완만하게 해 나름대로 개선에 최선을 다했다며 주민들의 불만 민원을 반영해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4월 총선 전망해보는 총선 전망대 시간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또 이슈인데 명절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절 때 많이들 모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이면 예전에야 뭐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요즘은 그렇게 민감한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것이 이제 불문율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이제 그 대신에 하는 얘기 뭐 자연스럽게 이제 물가 얘기 또는 뭐 소득이나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대출 받아서 여러 가지 집을 사거나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또 금리 이자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체감되는 경기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뭐 그런 어려운 현실들 얘기할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 탓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런 얘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테고요. 예. 뭐 그러다 보면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 그러면 또 당연히 이제 현 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의 뭐 갈등, 앞으로 총선 전망 이야기로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들은 명절 때 정치 얘기를 아예 안 하십니까 혹시? 뭐 이제 제 뭐 직업과 상관없이 뭐 가족이면 되게 이제 많은 변수들을 공유하고 있죠. 출신 지역이라든지 예.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정치 성향이 비슷할 것 같지만 그런데도 이제 신구 갈등도 있고 또 오래 떨어져서 각자 나름 뭐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다 보면 예. 미세하게 입장들이 달라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울 거리가 생기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정치학과 교수님들도 불문율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 전에 또 이번 주에 이벤트 중에 이벤트가 윤 대통령이 사전 녹화 형식의 신년 대담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안 하는 것이 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마지못해서 다른 형태로라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로는 되게 이제 이런 신년 기자회견이나 대담 이런 것들은 내용이 중요해야 마땅한데 예. 이번에는 형식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 연초에 이제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정도 질문의 범위나 순서나 발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율은 하겠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뭐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이벤트를 기획했었는데 이제 뭔가 자꾸 이제 현 정부가 언론의 그런 통제 안 되는 보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번에 아예 사전 녹화 형식으로 KBS하고만 단독으로 대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돼버렸는데요. 네. 국민들이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끝내 침묵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지지할 명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전통 지지층. 그런데 이제 참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차마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뭐 최고위원회도 가졌고 가장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준연동형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내놨는데 선거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식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좀 시간을 끌기는 했는데 예. 뭐 광주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도 어느 정도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결 구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을 할 텐데 예. 민주당 내에 이제 이탈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야당에 대한 심판도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지금 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도 호남에서의 어떤 민심 이반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려하면서 메시지와 함께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형태의 다른 개정안을 수용해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예. 어쩔 수 없다. 이제 병립형으로 그냥 회귀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걸 퇴행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일각에서는 실패한 실험이라고 보고 있는 이 준연동형제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진일보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인식 하에서 또 이제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약속을 한 것을 어기는 상황도 부담스럽고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이제 당내의 원로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신 것도 의식을 해서 일단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범진보 유권자들을 좀 최대한 규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새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용해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약간 이제 플랫폼 연합정당 성격의 정당도 출범을 하고 예.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이른바 정치검찰 해체당 이런 것도 지금 출범을 하고 예. 이제 바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민주당의 이제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 것은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그 표를 본인들 쪽으로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기획 정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지지가 분산되더라도 어쨌든 의석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의석이 많이 확보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범진보 세력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비례형 통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2020년 총선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공인한 위성정당을 딱 지명해주고 예.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을 이제 그 후순위로 이제 파견을 보냈죠.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형태를 이제 취했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형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예. 아마도 이제 민주당 외의 범진보 또는 시민사회 세력이 알아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최대한 이제 흡수해서 의원을 배출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우군으로 이해하겠다 이제 이런 약간은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오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예. 그 말은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공천 몫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만큼 이번에 영입한 인재들 10몇 명이나 되는 이제 영입 인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호남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줘서 안전하게 이제 당선을 시키는 반면에 예.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 몫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전략 공천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역구로 나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 어딘가에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선된다고 보장이 되는 곳이 있다면 이제 호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남 지역의 전략 공천이 몇 군데나 될지 이것이 이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장을 좀 해보면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이낙연 전 총리가 창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여기에 참여하는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민주당 현역 비롯해서 대학생 위원장도 이제 합류를 했고 지역의 여론 지형은 좀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큰 영향은 아직 좀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탈당하고 입당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정당이 좀 더 지지를 많이 이제 얻어야 되고 또 다른 세력들과의 통합도
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금 이제 악재가 하나 발생했죠. 그러니까 어제 그 미래대 연합 측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 두 당이 합쳐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텐트 말하자면 그런 이제 소규모 통합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두 분이 합류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처음에 이제 발표도 났었고 그다음에 예정대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조응천 의원하고 이원욱 의원이 이제 불참하는 형태로 약간은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개혁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걸겠다고 처음엔 했었는데 그 말은 개혁신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장명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 정당인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냥 원래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던 정당의 이름인 새로운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그냥 유지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쪽에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노선이 같아야 같이 할 수 있다. 뭐 공약이 발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디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를 아직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구와 누가 먼저 통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빅텐트를 치는 데에 이로울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겁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함께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 있기 때문에도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결국은 이제 빅텐트가 청사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 미래당이라는 예정됐던 이름 대신 그냥 새로운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그냥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대로 가면 이른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통합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오히려 이제 개혁신당과 통합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가지고도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좀 마찰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보를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보기에는 힘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름과 관련된 것은 조금 사소한 문제인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제 노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이낙연 대표는 본인의 개인적 성향과 상관없이 민주당 또는 범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도 예. 말하자면 이제 양당을 극복하는 제3노선을 추구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 새로운 미래당이 이제 출범하면서 이야기한 것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예. 민주당은 기껏해야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만 걸어놓는 무슨 갤러리로 변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은 지금의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정당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아마도 그리고 이제 이준석 신당은 아주 분명하게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이제 주장이어서 네.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약들도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교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조금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수도권 중심의 공약들이 우선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전국에 고루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공약이라는 것이 지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각 당별로 하나 정도씩 제가 살펴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이제 작년에 제시했던 1호 공약이 이제 간병비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네. 간병비 급여화 공약이 사실 이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 또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이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전국에서 이제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우리 지역에서 관심 대상이었던 지역 의대 신설
신설도 추진하겠다. 뭐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의대 신설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심야 약국이 약을 배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의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저가형 고속철 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싼 비행기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뭐 이런 걸 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뭐 진에어라든지 저가 항공사 이런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네. 동일한 철로를 이용하되 마치 이제 알뜰폰 사업자처럼 저가형 뭐 약간 이제 가격을 낮춘 사업자를 신규 허용함으로써 뭔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려되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논의해볼 만한 공약들이고 또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다 법안을 통해서 뭐 입법화돼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누가 이제 국회 다수석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총선 전망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총선의 시기가 참 빨라요. 오늘로 벌써 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제3지대 신당 창당과 세력 연합이 활발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녹색 정의당 전남 도당이 발족했습니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합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기 전남 도당 위원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박명기입니다. 예, 녹색 정의당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녹색당과 정의당이 노동과 녹색 그리고 차별 철폐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합 정당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흔히 있는 형태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선거 연합 정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 연합 정당. 네. 그럼 우선으로 삼고 있는 기치 뭐 소개해 주신 거 말고 더 있습니까? 예, 뭐 심화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고요. 이제 지역 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서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보자라는 것이 뭐 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예, 선거 연합 정당이긴 하지만 왜 지금인가 그 전에는 왜 안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일단 촛불혁명이 준 그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던 힘은 민주 세력뿐만이 아니라 개혁 진보 심지어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한 거였는데 예. 지금 양당이 극단의 대결 정치로 가면서 사실 연합 정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사실 국민이 정치인을 테러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하는 녹색정의당은 정치가 양극단의 대결이 아닌 연합과 연대를 통해 힘을 모아서 국민의 힘과 역량을 직결하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3지대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 어느 정도의 확장성은 녹색 정의당에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실은 저희가 원래는 저희 정의당 기존 정의당에서 녹색당에게만 이 연합정당을 제안한 건 아니고요. 예. 노동당이나 진보당 또 지역정당 추진 세력들까지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아직도 연합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뭐 차별철폐라든가 이런 가치에 동의한다면 뭐 선거연합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아직도 이들 세력에게는 여전히 문호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요. 이후에도 뭐 다양한 세력들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확장성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녹색 정의당의 문호는 열려 있지만 이야기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지역정당 추진 세력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창당 준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녹색정의당의 결합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예. 또 그 녹색 기후 세력들이 저희 녹색정의당 출범 이후에 직접 입당을 하거나 영입 케이스로 들어오셔서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세력 확장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선거 연합 정당이니까 총선 끝나면 원래 본 당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녹색당 분들 중에서 이미 지금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그분들이 뭐 희망하시면 다시 녹색당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녹색정의당으로 최초 입당하시거나 영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대로 남아 있고 선거 이후에 뭐 재편 가능성까지를 뭐 열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이 완전 뭐 해소되거나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좀 들어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전남 지역에서는 녹색정의당을 달고 몇 분이나 출전을 하겠습니까? 일단 이번 총선에서 저희 녹색정의당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거고요. 지역구 출마는 아무래도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힘을 최대한 좀 역량을 집중해서 전략 지역구 전략으로 이번 총선을 돌파할 생각이고요. 예. 현재 지금 목포에 제가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녹색정의당의 이번 총선에서의 정당 지지율 목표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실은 21대 때 저희 정의당이 얻었던 게 98,000표 9%대였습니다. 9%대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뭐 10만 표, 일단 뭐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를 얻겠다 보다는 기존 저희 정의당과 녹색당을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표를 얻는 거. 그래서 한 10만 표를 얻겠다라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한 10% 뭐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류호정 의원의 탈당과 민주당의 병립형 움직임 때문에 참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선거제와 그래서 정의당, 녹색정의당의 입장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큰 결단을 해주셨어요.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오늘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해서 좀 예견도 됐습니다만은 일단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 결단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이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이야. 뭐 촛불혁명 때문에 대통령도 쫓겨나고 정권도 뺏겨서 선거 개혁에 예민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촛불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이 선거제인데 그동안 왜 이렇게 미적거렸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결단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뭐 환영하고요. 예. 다만 이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것이 큰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실제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이 향후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벌써부터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도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뭐 대통령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1인 선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완전 연동형 및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 어떤 개헌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드리면 뭐 아무래도 이래저래 존재감이 좀 커져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분이 류호정 전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정의당,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쓴소리를 남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졌지 않습니까? 아전 인식이시죠. 아전 인수식이다. 기존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신당이나 특히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보수힘을 자임하는 이준석 신당에 지금 질척거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볼 때 기존 정의당의 모습은 민주당 이중대스러웠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특정 정당 소속이나 정파적 소신이 없더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랬던 수많은 민주 시민들에 대한 저는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세력 혹은 그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지지자들 중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검찰 독재라고 명명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언론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역사적 후퇴를 거듭하고 있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좀 건강한 합리적인 시민들은 그러한 우려 때문에 반윤석열 어떤 전선에서 정치 전선에서 함께 힘을 모을 때는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의견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혹시 지지율에 영향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녹색정의당이 그러한 전선에 대해서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민주당이 반윤석열 전선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간의 이 대결 구도를 통해서 사실 두 정치 세력들이 윈윈해왔던 게 사실 있었고 그 사이에 진정 피해자들은 저희들 국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건 이 극단의 양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하자. 민생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윤석열 전선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께서는 미적거리냐라는 인식 속에서 저희들에게만 비판의 목소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공약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뭐 정의당 혹은 녹색 정의당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남 지역의 공약 사항들이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점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의과대학 및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을 설립해서 우리 전남 지역의 의료의 질을 혁신적으로 지금 높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노후 상담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노후 설비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어떤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위기에 맞서서 요수 3단의 어떤 탄소 포집 활용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대중교통 영역에서 정부의 어떤 책임성을 높이고 또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피해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공약들을 내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목포 출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의대 설립 관련돼서 이제 먼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전남도가 좀 주관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캐나다의 모델을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 주시겠습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내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대학 등이 없는 곳이 세종시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시도 중에 유일하게 전남 지역인데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힘을 합치고 전남 지역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도민들이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어디에 뭔가 조금 더 가져갈 것이냐인지 요 싸움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겠습니다만. 의과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A과가 있고 본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과를 어디에 두고 본과를 어디에 둘 것이냐, 또 이제 배우병원은 어디에 둘 것이냐, 이후 중장기적으로 대학 병원은 어느 지역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러한 어떤 논의의 거리는 계속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정원의 TO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급선무기 때문에요. 나머지 문제는 차츰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정의당의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가 정부 의료개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볼 때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목포대와 순천대가 국립의대를 공동 유치기로 하고 도내 각계 단체 기관들이 이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립의대 신설을 바라는 지역 여론이 거센 상태죠. 실제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인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부터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또 의료수가 보상책의 공정성 제고에 따라 전남의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은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죠. 전남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고 보고 아무튼 2027학년도 전남권 공동 단일의대 신설이 벼랑 끝에선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전남권 공동 단일의대 설치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2024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취업 계획을 공고하고 총 1,372명을 신규 채용하네요. 예,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는데 저소득 35명과 장애인 185명, 유공자 또 고졸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7급이 65명을 비롯해서 8급 47명, 9급이 1,204명, 연구사 35명, 지도사 21명인데 선발 직렬은 행정직이 51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시설직 157명, 사회복지직이 85명, 농업직이 68명 등 27개 분야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7급 이상 공무원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고요. 정산 직렬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을 없앴습니다. 시험 일정과 분야별 채용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시험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올해 도와 시 군에서 발주하는 3조 9천억 규모의 사업 발주 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요? 예, 올해 건당 1,000만 원 이상 사업 발주 계획은 총 1,835건에 3조 9,174건인데요. 여기서 도 자체 발주 사업은 1,008건에 9,130억, 또 시군 발주는 11,827건에 3조 44억이 됩니다. 여기서 도 자체 발주 사업은 공사가 368건에 8,079억 원이고요. 용역이 382건에 653억 원, 물품이 258건에 398억 원이고요. 그리고 22개 시군 발주 계획은 지난해보다 1,815억이 줄어든 3조 44억 원으로 이제 각 시군은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발주에 들어갑니다. 이 발주 계획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발주한 사업의 97%인 8,975억 원을 일단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8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 바 있습니다. 자, 또 전남도가 올해 재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내 저화질 CCTV 2,000대를 전면 교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군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200만 하소 미만 저화질 CCTV가 인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전면 교체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말 행안부 저화질 CCTV 교체 지원에 따라 올 국비 20억 원을 일단 확보를 했고요. 이제 올해는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40억 원을 들여서 저화질 CCTV 2,000대를 고화질로 교체키로 하고 2027년까지 정부 정책 사업에 맞춰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고화질 CCTV로 교체가 되면 식별이 일단 선명하다는 점, 또 여기다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연계 기반도 마련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난과 범죄 취약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를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전남도가 지역 골목 상권의 핵심 점포를 이끌어갈 로컬 앵커 스토어를 집중 육성하네요. 예, 이번 사업은 지역의 고유 자원에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첫 시작한 사업인데요. 특히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와 또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로컬에 상당히 주목하고 관련 시책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또는 그래서 상권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유망업체의 성장을 집중 지원해서 지역 상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키로 했습니다. 우선 평가를 통해서 최종 4개 업체를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데 도내 소상공인이라면 2월 23일까지 전남혁신센터 창업 일자리 본부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소비자 선정 귀농어 귀촌 정책 평가에서 브랜드 대상을 받았네요. 예, 전남도가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귀농어 귀촌 지원 사업을 관심과 준비 또 정책 등 이 단계별로 추진한 공로로 귀농어 귀촌 대표 도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도의 이런 공로는 일찍이 2018년 광역단지 최초로 인구 전담 부서인 인구 청년 정책관을 신설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 청년 이민국으로 승격시켜서 전남 도반의 차별화된 귀농어 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했던 게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도시민 대상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참가자 2,500명 중에 426명이 실제 전남으로 전입하는 이런 성과도 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 귀농어 귀촌이 성공적으로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더 추가 발굴해 적극 시행해 나설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